진지하게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는데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유시민 작가님한테 구리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재래 언론사에서 하는 유튜브 정치 비평 프로들이 있잖아요. 네. TV조선은 유병수 무슨 펀치인가 그런 거 네, 있고 네, 네. 회사 차원에서 밀어주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봐요. 어떻게 하나. 진짜 구려. 조회수도 정말 빈약해. 그렇게 장사해갖고 장사 안 돼요. 비평가들 불러 모아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유병수는 구리다. 유병수의 방송은 구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구리든 말든 좋아요는 눌러주십시오. 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물론 이건 언론이니까 뭐 어느 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보수 분들이 많이 보시는 데시잖아요. 그럼 상대 진영에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극찬 아닌가요? 저쪽에서 그만큼 우리를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것도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구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지선이 이제 막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 참 도통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전 좀 깜짝 놀란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방송인 이혁재 씨가 심사위원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진짜 실제 심사위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좀 논란이 있었었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좀 말하기는 좀 뭐한데. 자, 일단은 이혁재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 적절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 또 기대의 시선을 모두 겸허한 자세로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지난 인생 동안 쌓아온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혁재 씨와 관련된 논란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이른바 룸사롱 폭행 사건이라 그래서 룸사롱 폭행 룸사롱에서 술을 먹다가 종업원에게 폭행을 해가지고 형사처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있는 뭐 비투 논란 이런 거는 사실관계가 좀 미미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 좀 흠결이 있다고 과거에 있던 분인데 국민의힘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이혁재 저분께서 심사위원으로 인사말을 하기 전에 나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책임을 졌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으며 오늘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심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몰랐을 리는 없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 청년 오디션의 분위기를 위해서 이혁재 심사위원을 위촉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저렇게 연예인을 위촉할 거면 사실 김영민 씨도 있고요. 최국 씨도 있고요. 네,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이혁재 씨를 위촉했다고 해서 저도 좀 우려를 했는데 어제 쭉 보잖아요. 이혁재 씨가 사실 하드 캐리한 건 맞습니다. 이혁재 씨가 모든 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심사위원분들은 좀 다소 소극적이에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혁재 씨는 저기 생중계고 카메라를 원래 받았던 사람이니까 다른 분들이 말 안 하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그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이혁재 씨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좀 제 우려와 걱정보다는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에서는 원래 후보자들이 좀 떠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걸 좀 덮어먹었던 측면들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심사위원이 되는 그 결정적 계기는 막 폭행해서도 아니고 뭐 체납 뭐 수억 원 체납해서도 아니고 제가 볼 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수사 과정에서 이거 망신주기다. 그러니까 윤어게인 파의 판들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분이 심사위원이 됐다. 그래서 지금의 지도부 기조하고 정확하게 맞는 그런 심사위원의 태도와 입장을 가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이번 결의안도 나왔었고 이런 윤호개인과의 어떻게든 이런 이미지를 떨어내려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보를 또 보이는 와중에 또 이런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런 데서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분이 되고 아니 물론 뭐 이런 종업원을 폭행했던 이런 과거 사실이야 당연히 잘못하신 일이지만 뭐 거기에 대한 뭐 법적 책임은 지셨고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경찰 때린 분도 서울시장 나오신다는데 뭐 그런 거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경찰 때린 사람요? 그러니까 정원호 씨 이제 공무집행관.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네, 논란이 그럼 생기니까. 대통령까지 가는 거죠? 대통령 그건 정가 사법까지 가는 거지. 확인된 사안이죠. 예, 그 당시 네. 이제 뭐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본인께서는 이제 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격해지다 보니까 누구를 옆에 다 이제 합의됐고 때리고. 다 서로 네. 사과하고 잘 끝난 사건입니다. 네. 예전에 아주 옛날에. 예. 그러니까 뭐 과거의 일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는 이 사건 행사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게 어떤 뒤에서 짬짬이가 아니라 어떤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오디션을 통해서 기회를 준다는 거 좋은데 이런 게 이제 좀 힘을 받으려면 이 심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셨는가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막상 행사에선 진행을 잘해주셨다고 하지만 이런 논란이 있는 분들의 심사를 받고 이런 윤호개인 세력과의 어떤 연관이 있는 걸로 계속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심사를 받아갖고 된 분들은 그 꼬리표를 또 떼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계속 안고 지선을 치르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그 공천 과정에서 오디션은 가장 중요한 게 흥행이거든. 흥행. 지금 우리 강펀치에서도 국민의힘 오디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혁재 씨가 심사위원 안 나왔으면 국민의힘 오디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혁재 씨가 하드캐리한 모쇼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다른 시청자분들이 아 진짜?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오디션을 다시 한번 또 시청하기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디션 결과는 지금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2차 토론이 남아있거든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저는 이혁재 씨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방송으로 이제 위트 있게 개그를 하는 모습만 보다가 어제 또 새로운 모습을 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게 토론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좀 토론에 이제 좀 잘하시는 심사위원분이 나 토론은 이제 해요. 이제 앞으로 어제는 하니까. 그냥 오디션이었고. 그럼 이제 심사위원이 바뀌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네. 돼서 이제 토론으로 배틀하면 토론에 좀 이렇게 전문적인 분들이 심사를 봐주시는 게 의미가 좋은데 어제 있었던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다른 뭐 각기 달란트가 있으시지만 토론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심사위원 좀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강대규 변호사님 아주 찰떡같이 해석을 그래도 자당이니까 네. 해석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흥행이 이게 마이너스적 요소를 가진 흥행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심사위원을 떠나서 애초에 처음부터 거기에서 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 지금 권역별로 이거 쪼개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패스라고 하는 뭐 시험도 보고 그 시험도 가산점 같은 게 막 있더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위원회별로 그러니까 그 시도당에서 추천서 같은 것들을 받도록 또 되어 있어요. 그 추천서를 받으면 또 가산점을 받아요. 근데 애초에 그러면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를 지금 시도당에서 그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엄청나게 문제 제기도 하고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라인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추천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애초에 다 열어놨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제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권역별로 이걸 나눠서 이 그룹핑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그룹에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1인 3표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윤호개인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이거 윤호개인과 탈피를 하려고 해도 아마 이제 이 시도 관련된 비례대표들이 쫙 이제 포진되고 나면 이들이 대부분 다 반공을 얘기하거나 윤호개인을 얘기하거나 이제 극우 이런 사람들이 대거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방공은 윤호개인까지는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공 얘기 엄청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방공은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윤호개인까지는 아니지만 당의 국민의힘 당의 정치, 보수의 가치, 시장 경제 자유주의, 또 멸공, 반공 또 이러한 문제는 자유와 뭐 안보 이런 얘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러한 사람들을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당원들만 투표한 게 아니라 누구나 가서 투표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카톡방 중에 민주당 친구들하고도 섞여 있는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홍보가 올라오면 민주당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널 뽑으려고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입을 했다. 야. 그러니까 누구나 가입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동환 최고위원님도 가입을 해서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요? 이거 당원들만 투표할 수 있게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지. 당비를 내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게 하던가. 근데 이게 오히려 당원들만 투표하지 않고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예, 그렇죠. 진짜 예, 다 열어놨어.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오히려 그게 역으로도 불만이었고요. 뭐 방공 멸공 얘기, 뭐 보수의 가치 충분히 저는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뽑아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귀찮아가지고 많이 안 할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누가 그걸 아니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얘기 나올 신경 때마다 안 쓸 역선택이라는 거는 있기는 하지만 네. 그거에 너무 매몰이 되면 네. 결국에는 어떤 대중적인 픽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안 좋게 보실 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 가장 많은 투표자 받은 분이 한 3,000표 정도 받았고요. 보통 한 4,500표를 받았는데 광역의원 비례에 도전할 정도면 한 적어도 한 10,000표는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표심이 너무 작네. 제 주변 사람들도 뭐 1,000표 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한 평소 살아온 인생이 내가 한 30년 넘게 살아왔다면 한 10,000표 정도 받을 정신으로 출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런 그 오디션을 한 거는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뽑아서 이 행사의 본래의 취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하는데 제약이 생기고 이 취지가 조금이라도 묻힌다면 굳이 이 논란이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꼭 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관련된 이 상황을 보면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상황이 없어요. 그냥 솔직히 말씀 이렇게 드려도 되나?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보면 국민의힘 관련된 비판 기사를 보면서 국민의힘 욕하기 바쁩니다.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장단점이야 있겠죠. 뭐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니까 일단 뭐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이게 굴인가요? 아니요, 좋네요. 네. 너무 좋은 논평입니다. 네. 그 질문인데 유시민의 유와 류병 달라요. 류는 달라요. 다르군요. 같은 이유가 네. 아니었구나. 조상이 다릅니다. 거기는 알겠습니다. 중국 유씨고 우리는 토종입니다. 그래요? 맞습니까? 네. 다릅니다. 네.